안의 시즌2 7화 그 세 번째 이야기 외노의 더 오덕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시도인가? 세 번째. 계속 이 오프닝 타이틀을 얘기하는데 세 번을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 좋다. 좋은데요? 네. 만화, 애니, 게임 등 다양한 서브컬처로 유명한 일본. 안 그래도 재미있는 컨텐츠에 배경 지식을 탑재해서 더욱 재미있게, 더욱 오덥스럽게 파보는 더 오덕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힘들었다. 힘들었다. 여기까지 힘들었다. 일본 내에서도 교토는 상당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의 일본 천황인 칸무텐노가 과거의 교토인 헤이안쿄로 천도를 했던 서기 794년부터 교토는 무려 1100년간 계속해서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토 사람들의 교토에 대한 자존심이 엄청나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교토가 아닌 지역 출신 사람들이 교토 이야기를 할 때는 외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교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문화가 강하고 또 배타적입니다. 그런 거 같아. 쉽게 말해서 좀 재수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 이것도 별담인데 그 교토랑 오사카랑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편사치가 오사카가 아마 일본 전국 제일 낮고 교토가 편사치가 일본 전국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가 뭐예요? 그 일본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그 고등학생들 있죠 일반적으로 그 네. 학력이 어느 정도 위치를 아. 하는지 약간 그래서 편사치가 높을수록 얘네들이 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더 좋은 거? 네, 그런 건데. 공부 잘한다 이거지 뭐.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토랑 오사카 사람이랑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엄청 심해요. 예, 맞아요.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지금의 일본의 수도는 도쿄입니다. 도쿄와 교토의 교라는 한자는 같은 한자예요. 원래 수도였던 교토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새로운 수도, 즉 동경이죠. 네. 하지만 우리 1100년 수도의 역사를 가진 교토 사람들은 100년짜리 급조된 수도 따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교토 사람들이 교토를 말할 때는 교토도 아니고 그냥 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건. 왜냐면 교토의 토가 도읍할 때 그 도자거든요. 근데 전통과 역사의 수도 교토를 말할 때는 굳이 그런 도읍이라는 부가 설명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걔들은 쿄야. 이게 그 토가 그거죠. 수도할 때 뜻으로도 미야코라고 미야코지. 네, 맞아요. 진짜 이 프라이드 엄청 세다. 이 단어 하나에서 드러나는 이 프라이드가 아무튼 그 연장선상으로 교토가 아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교토를 이사해 와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도 내부에서는 교토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맞아. 이거 들었어요. 결국엔 외부 사람이야. 맞아. 3대를 살아야 진짜 교토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3대 같은 경우도 그 교토에서 진짜 교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교토역 주변에 교토 사는 시지. 사람은 교토에 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 교토 출신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간 동경으로 따지면 23구 내에서 안 살면은 그치. 너는 동경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서울 그 종로. 그쪽에 살아야지 진짜 서울 사람. 그 3대 이상. 와, 만약에 강남에 사는 사람이 뭐 3대째 강남에 산다 그러면 서울 사람 아닌 거예요. 미쳤다. 한양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 정도로 배타적이고 고여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그렇다 보니까 교토 사람들만의 특이한 화법이나 상식 같은 것들이 생기죠. 아 맞아요. 이거 어.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가정집에서 이제 그 아들이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 얘가 이제 피아노에 대한 꿈나무. 그렇지.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옆집에서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만난 거죠. 네. 이웃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드님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연습 진짜 열심히 하신다. 근데 이게 교토 사람들이 하는 이 뜻은 숨은 뜻은 피아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작작 좀 쳐라. 진짜요? 약간 이거? 그렇대요. 진짜요. 네. 진짜 그래요. 네. 그럼 교토 사람들은 칭찬을 안 한다는 소리인가? 거의 저도 이게 그 회사 사람한테 들은 건데 교토 사람도 있거든요. 회사 사람들 중에 물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교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나쁜 말로 들으면은 대충 맞는다. 정답. 다 나쁘게 해석, 최대한 나쁘게 해석하면 어느 정도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교토 사람 있는데 항상 캐도가 들어가요. 캐도. 나니 캐도. 어머지만. 응, 뭐뭐지만 뭐 좋지만 이거다. 그렇지. 그 앞에 맛있지만 앞에 이거다. 내용을 반전시키는. 응, 앞에 거는 그냥 미사여구. 그렇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퀴즈 들어갈게요. 오, 네, 재밌네요. 상금. 앞서 왜 그거 있잖아. 여자어 맞추기. 재밌겠다. 그거의 교토 버전이야. 오케이. 앞서 말했다시피 교토는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는 지역입니다.
신이세라는 일본어가 있어요. 한자로 쓰자면 노포라고 쓰거든요. 네. 노인할 때 노자에 점포할 때 포자. 뭐 오래된 점포라는 뜻인데 도쿄에서는 뭐 짧으면 50년 정도 된 가게면 대체로 신이세라고 불러줘요. 하지만 교토에서는 400년 정도는 돼야 신이세라고 역시 불릴 자격을 얻는다는 거지. 1100년 수도.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네. 오늘 소개해드릴 만한 후쿠야당 딸들은 450년 된 전통 화과자점의 새 딸들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화가가 뭐죠? 화과자. 그 화과자. 일본 전통 과자. 교토라는 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묘사한 작품이에요. 아저씨들한테는 요감스럽지만서도 이 만화의 장르는 일단 순정 만화입니다. 네. 하지만 연애적인 요소보다는 일상 드라마의 분위기가 강하니까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화과자점의 후계자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로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화과자점의 주인이 되고 동시에 딸 셋을 키우는 억척스러운 성격이 돼요. 네. 지금껏 전통만 고집하던 후쿠야당 화과자의 노선을 다도에 크게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어필할 수 있게 백화점에도 납품하는 등 사업적으로 수완을 발휘하고 있는 슈퍼맘이에요. 네. 네. 이분에게 있어가지고 최우선 순위는 후쿠야당으로 보여요. 네. 물론 딸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서도 늘 이 화과자점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이거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가지고 딸들 중 하나에게 대리사위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통을 위해 가지고 딸의 의지를 무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네요. 25살 장녀인 희나는 많은 첫째가 그러하듯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는 타입이에요. 첫째는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첫째는 그렇지. 참아라. 첫째라서. 너가 형이니까, 너가 언니니까, 너가 누나니까 네가 참아. 맞아. 내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제가 그렇게 많이 드렸거든요. 첫째? 저 첫째. 그래서 너랑 잘 형. 맞는구나. 역시. 너 몇째? 전 둘째. 어쩐지. 그래. 둘째는 나. 둘째는 둘째는. 티가 나, 티가 나. 네. 대체로 맞아요. 첫째가 그렇다면 대체로 둘째가 요령이 좋아요. 자기의 욕구에 솔직한 건 둘째인 경우가 많거든요. 오냐오냐.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많든 적든 저런 성향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잖아. 그렇죠. 네. 역시 첫째는 첫째끼리. 희나의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뒤를 이을 화과자점 주인 후보로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화과자점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억누른 것에 익숙한 성격이 됐고요. 전통이라는 무게를 느끼면서 당연히 자기는 이 가게를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녀에게는 이때까지는 그냥 주거래 은행 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한 남성이 하루아침에 청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사이에 희나는 그 프로포즈를 수락을 하면서 화과자점을 물려받지 않을 것을 선언을 합니다. 네. 일본은 결혼을 하면은 대체로 여자가 남자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이 바뀐다라는 거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가게를 물려받을 수가 없죠. 그 한 가지 신경 쓰인 그 약간 이문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남자가 대리사를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약간 스포가 되는데 네. 남자는 그러게 가능한 입장이 또 아니야. 얘도 또 뭐가 있어. 얘도 뭐가 있어. 오케이. 20살 둘째인 아라레는 요령이 좋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에요. 나랑 비슷하네. 나이 빼고. 지금껏 당연히 언니가 화과자점 후쿠야당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취직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아왔죠. 그건 첫째인 희나는 좀 음습하고 속을 모를 타입이에요. 딱 전형적인 교토 사람의 이미지거든요. 도쿄 사람 디스 아닌가요? 알잖아. 비슷하잖아, 솔직히. 그에 비해 가지고 아라레는 교토의 법도나 상식을 깨부수는 파격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다가 언니가 나 이제 후계자 안 해. 선언을 하면서 졸지에 엄마로부터 네가 후계자 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발을 하면서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후쿠야당의 화과자를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세 딸들 중에 둘째는 아라레였거든요. 잘 됐네요. 그래서 결국엔 후쿠야당은 둘째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어머니가 하던 일을 배우는데 하루는 교토에 있는 유명한 어떤 가문에서 다도회에 쓸 화과자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가문의 이름을 딱 듣자마자 아라레는 적당히 핑계대고 그 주문을 거절하라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가문은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 주문을 줬었는데 10년 전에 아버지가 타계하고 나서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을 때 등을 돌리고 다른 곳에 주문을 했던 것을
아라레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무시한 곳에 주문은 절대로 안 맞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문을 깔아라고 하는 아라레를 먼발치에서 엄마가 지켜봐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감정이 들어가나요? 어차피 얘네는 근데 돈이 많이 버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좀 교토 사람의 특이한 점인 것 같긴 해. 그 이제- 약간 눈앞의 이익보다는 원한. 맞아. 원한. 왜냐면은 그렇게 주문을 까라고 하는 아라레를 보면서 어머니가 되게 흐뭇한 미소를 짓거든. 나는 이 부분이 진짜 10년이 지나도 원한을 잊지 않는 이 부분이 교토 사람들의 무서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어머니가 그거 있잖아요. 막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본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전통 같은 걸 좀 깨고 그랬는데 그렇지. 이런 원한은 또 있지 않네요. 재밌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를 용서를 하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쵸. 대인배로서. 네. 그리고 혹여나 정말 원한이 안 있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전화로 쏴붙이죠. 네가 우리만 무시했잖아 이러면서 난 너한테 이제 우리 물건 안 팔 거야. 한국에 자주 있는 클리셰잖아요. 드라마나 뭐 보면은. 근데 교토에서는 그런 스트레이트한 행동은 굉장히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아라레는 적당히 핑계를 대고 주문을 거절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쵸. 뭐 전혀 교토 사람 같지 않은 아라레한테도 심어져 있는 이 이런 게 교토 소울. 교토설. 이 뿌리가 교토. 이미 교토. 그치. 재밌다. 이런 묘사가 작품 내에서도 곳곳에 나와요. 음. 자, 아까 말했던 퀴즈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네. 화과자점에 찾아온 포목점 안주인과 네. 주인공 엄마가 대화를 나눠요. 네. 둘 다 딸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딸은 서로 친구 사이예요. 네. 이 둘의 대화가 의미하는 말을 맞춰보세요. 네. 포목점은 그러면은 건쟁이가 읽어주고 네. 엄마는 제이쿤이 읽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네. 안녕하세요. 회가변에 놓을 과자가 필요한데 역시 화과자 하면 후쿠야당 아니겠어요? 늘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섭섭하게 무슨 남 같은 말씀을. 되게 아라레 양이 늘 저희 마사미하고 어울려 주시니 고맙다고 하는 건 저희인걸요. 고맙기는요. 저희 딸이야말로 항상 그댁 따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죠. 이 대화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이거 봐버렸어 밑에 거. 바보였구나. 무슨 머리? 이거 근데 저는 근데 그 처음 한 줄밖에 안 읽었는데 대충 알 것 같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대화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딸을 밤마다 끌어내서 놀러 보내는 거는 니네 딸이라고 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책임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딸 좀 어울린다라는- 그만 불러라. 아. 관리 좀 해라. 그래, 니네 딸 딸아이- 너무 나가보니까 우리 딸이랑 좀 놀게 하지 마라. 무섭다 그렇군요. 무서워. 예,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네. 네. 다음 대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이 덱도 예전에 후쿠야당에 비하면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어요. 코마코 씨의 성견 지명은 정말 놀라워요. 무슨 겸손의 말씀을. 저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당신네 포목점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걸요. 예, 지금 이 대화는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얘네 엄마는 약간 지금까지의 교토의 전통, 지금까지 이 후쿠다당의 전통을 깨고 약간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네는 그런 교토의 소울 잊어버린 거냐? 그렇지. 약간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맞아, 거지.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전통을 지켰었는데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전통을 돈벌이나 바꿔가지고 하냐. 뭔가를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전통 화과자의 품격을 버리고 백화점에 납품이나 하면서 돈벌이에 뛰어들었다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뮤지션들한테는 딴따라지 좀 그만해. 막 이런 네, 느낌. 맞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너네 칭찬을 되게 하는 변화가 거지. 된 것 같아가지고 새롭다 그쵸. 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은 야, 뭔들 뭐 못해. 이런 약간 작은 그릇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릇이 작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엄마의 답이 있었죠. 그쵸.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니네는 되게 퀴퀴하잖아. 되게 너무 오래됐고 엄청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골방에서 구닥다리 장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돈은 머리- 좀 버니? 머리 좀 써가지고 돈 좀 버는 게 어때? 그러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 어메이징.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되게 특이한 꼬인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거를. 교토 사람들은 이걸 웬만하면 거의 다 패시브로 장착하고 가지고 있는 있다. 패시브로. 물론 사람마다 레벨이 다르겠지만. 100명이 100명 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쵸. 누군가 네, 이런 그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해석은 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교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일단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한 10%밖에 생각 안 하고 90%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되게 삶이 답답할 것 피곤해. 같아. 그치. 엄청 피곤할 진짜 것 피곤할 것 같아요. 음. 뭐, 예, 맞습니다. 대략 이런 식이에요. 만화라서 조금 과장되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에도 계산이 깔려 있는 걸 보면은 아까 건쟁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의 타 지역 사람들이 교토 사람들을 좀 거북해한다, 피곤해한다 라는 것도 이해는 가죠. 네. 그렇죠. 첫째인 하나는 전통에 대한 순종, 그리고 둘째인 아라레는 전통에 대한 반발을 의미했다면은 셋째인 하나는 전통과 역할로부터의 가장 자유로운 인물이에요. 네. 캐릭터로서의 하나의 역할은 엄마와 두 언니들을 관찰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네. 이미 극 초반에 둘째 언니가 가게를 물려받기로 한 시점에서 하나의 자유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작품의 장르인 순정 만화에만 가장 충실한 인물이기도 해요. 네. 사춘기 소녀답게 첫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면서 이제 평범한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범한 캐릭터인 하나의 시선을 통해서 전통이니 가업이니 교토의 법도니 하는 것들에 얽매여 있는 언니들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현대화되면서 좀 덜 해졌겠지만 최근까지, 그리고 지금도 몇백 년의 전통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네. 그 삶이 고이고 고여서 외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겠지만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교토에서 누군가가 잠시 자기 집에 들렀다 가라 라고 권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그리고 만약 나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오차즈케라고 하죠. 네. 이게 한국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차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그 먹을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슬슬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약간 한국 느낌으로 따지면은 그거잖아요. 누룽지탕? 약간 승용? 예. 예, 그죠. 그 밥 좀 먹고 약간 입가심? 뭐 그런 건데 그거를 먹을래요? 이러면은 이제 슬슬 가라는 뜻인데 거기서 주세요! 이러면 이 새끼 미친놈이야. 그쵸. 교토 사람이 보기에는. 아, 그런 그쵸, 거예요? 그쵸. 먹고 그러니까 가면 안 이게 돼요? 안 돼. 준비가 안 되는 거지, 결국.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눈치채고 슬슬 가라는 거구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 고파요. 좀 가야 돼. 오차즈케라고 권유를 했을 때 괜찮습니다. 슬슬 집에 일어날 가야죠, 거야. 이렇게. 그게 정답이구나. 근데 만에 하나 거기서 만약 지처럼 먹었다 쳐. 집에 오는 것도 금기인데 오차즈케까지 먹었어. 그럼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싶으면서 또 뭘 하나 권할 거야. 그러면 차 마실래요? 라고 할 거야. 이거는 당장 꺼지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일반 가정집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이런 방식이 통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교토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뭐 해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교토 사람이 고맙습니다 라고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맙습니다가 호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만 받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과 행동을 보고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그냥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만 받겠다 라는 거절의 뜻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뭐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진짜 받아들이면은 과하게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밖에 안 해줬는데 이렇게 감사하단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고맙다고 하고 막 별 그런 게 없으면은 이거 아니다. 얘가 싫어하는구나.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몰라. 나는 또 그 교토 사람의 과한 감사를 받으면 나를 또 비꼬는 것 같을 것 같아. 반대로? 어렵다. 어려워. 교토 사람들 진짜 어렵구나. 제 아는 일본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어릴 때 교토에서 살았었거든요. 교토 출신은 아니야.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교토 출신 되려면 상대를 살아야 되는데. 교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자기는 거기서 절대 못 살겠대. 깜깜해서 죽겠대. 아무튼 이런 것들에서 역시 교토 사람은 특이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후쿠야당 딸들을 읽고 있자니까 어느새 이런 교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품은 뒷맛이 깨운치는 않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궁금하다. 이거는 진짜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싫지는 않았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수직 극강화적으로 진행되는 내용과 이런 찝찝한 엔딩을 보자니까 편집부에서 출하시킨 거 아닐까, 연재 중단시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교토 사람이었나? 편집부가? 그럴 수 있는. 몰라. 후쿠야당 딸들, 평생 기억에 남을 명작이라고는 할 순 없는데 뭐 독특한 지방색을 가진 교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약간 저희 사무실에도 교토 사람이 있는데 네. 다시 보게 되네요. 그 어. 친구의 한 말들을. 어. 네, 엄청 저는-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호의적으로 혹시 차 드릴까요? 라고 한 적 없었어? 그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혹시나 저한테 고마웠다 라고 이야기한 게 정말 고마웠다였을까? 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친구와 같이 일하면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깔끔하게 일을 한다. 확실히. 예, 그러니까 뭔가 뒤끝 없이 그냥 네네. 딱딱딱딱 원칙적으로 일을 하는 친구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좋고 얘가.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상대방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안 해요. 네. 본인이 다 책임져서 끝까지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로 만나면 좋네요. 예, 근데 뭔가 지금 찝찝한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외국인 찬스 써가지고 물어봐 주세요. 어떤 거요? 후쿠야당 딸들이라는 아, 만화 네. 본 적 있는지 아, 여기서 말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진실에 가까운지. 아마 그거를 물어봤을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재밌는데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그거 볼 시간 있어? 일이나 하라고. 일이나 해. 그런 거 아닌가? 무섭다 씨.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는 볼게요. 알겠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교토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보세요. 네. 어차피 이거 오래된 책이니까 그 북오프 같은 데도 보면 싸게 팔 거예요. 저도 이거 결론만 한번 보고 싶네요. 뭔가 외노가 지금 찝찝하게 해피엔딩이라고 했는데 이거 막 그 찝찝한 해피엔딩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행복이냐 아니면 후쿠야 당 이 가게 자체의 행복이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니에요? 아쉽다.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거지. 그 누나, 그러니까 첫째가 희나? 희나. 희나랑 희나 아라레 하나. 희나랑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갑자기 죽어. 거기에서 어떤 거에서 해피엔딩을 찾아야 되니? 그래서 희나가 물려받게 되고. 아닙니다.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구석 코난이었습니다. 방구석 코난과 외노와 방구석 코너 2. 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